이번 선거 결과만 보면 여야 모두 무난한 성적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가져올 영향 적지 않을 듯합니다. 특히 선거 바로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를 향해 꺼내든 3대 요구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한 대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다소 민감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는데 내용 대부분은 선거 때 밝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표현도 더 단호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가 대외 활동 중단으로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라고 했던 것은 반드시 시급하고 또 과감하게라면서 주문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김 여사가 의혹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건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필요한 절차 뭘 말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 말을 일단 아끼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창원지검이 맡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협조가 될 수 있겠고요. 의혹에 대한 소상한 해명도 방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이 됩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 금정이 원래 여당의 텃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겼다고 이 정도로 쇄신 요구를 하고 강하게 자신감을 보이는 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아마 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선거 기간 내내 대통령실과 각을 세워온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부산 민심 역시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한 대표 측은 지원 유세 내내 김건희 여사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낀 한 대표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실제 한 대표는 여권 쇄신이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주 초로 예정이 돼 있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 대통령실에서는 면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대통령실 안팎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판을 깨려고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는 시각들도 분명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더 지켜보겠다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한 대표 역시 어느 정도 수위 조설에 나서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엔 이재명 대표 얘기해보죠. 호남 사수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밝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다소 진지했죠. 이 여권의 악재가 쏟아진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이른바 2차 정권 심판 성격으로 규정을 하면서 총력전에 나섰었는데 그에 비하면 부산과 인천에서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 부산 금정에서는 해볼만 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실제 투표 결과는 22%포인트 차이를 보였고요. 이거는 지난 총선 당시 14%포인트보다도 오히려 더 커진 수치입니다. 특히 텃밭인 전남 영광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진보당 또 조국혁신당이 예상보다 약진하면서 민주당이 자존심을 구겼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 호남 두 곳 가운데 한 곳이라도 내줬더라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텃밭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옵니다. 네, 숫자로는 2대2입니다만 그 내용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그 깊이는 좀 달랐던 걸로 보이는군요.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